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유럽 잘되기 미주부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투자한 종목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런 글을 주셨어요. 미주부님 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많이 몰려있는데 혹시 오픈도어와 오퍼패드 또는 그 외 부동산 플랫폼 항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구독자분이 계시는데, 여기 다른 분이 또 대댓글로 남한테 부탁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하셔라 이런 댓글을 다셨는데, 아마도 본인이 직접 하더라도 내 생각은 이런데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의견이 다 제각각이니까 아마 이 글을 올려주신 분도 오픈도어에 물려있는 좀 답답한 마음에 그런 뜻으로 물어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미주부 채널에서는 이렇게 서로 힘든 분들이 계시면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것보다는 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을 많이 보는 경우도 있지만 물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물린 종목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 종목이 하락한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시장이 그냥 하락해서 내가 산 종목도 하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테이퍼링 이슈라던가 최근에 오미크론, 또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나 어제 FOMC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내년에 최대 금리를 3번 정도 인상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종목의 어떤 이슈와는 상관없이 시장의 어떤 심리에 따라서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금리가 인상되는 그 시기에는 성장주들은 또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도 있겠고요. 아무래도 성장주들은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대출이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그 범위도 좀 좁아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재정적으로도 더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내가 투자한 종목도 하락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는 그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저조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모든 기업들이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번 분기에 시장이 예상보다 저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낮아지면 한마디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거죠. 밸류에이션 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당연히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꼽아보려면 기업의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유상증자를 한다던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분율이 희석될 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주식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수급이 더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어떤 기업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오너 리스크 같은 문제, 대표이사가 사고를 쳤다거나, 아니면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거나, 또는 회사가 물건을 납품했는데 결제 대금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자금적인 문제가 갑자기 생겼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우는 주가가 너무 과열되어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 기업이 유망하고 앞으로의 굉장히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것보다 더 과열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대비 앞으로의 기대감이 지금 현재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지금 제가 총 5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이 5가지 이유 중에 해당될 것 같아요.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크게 보자면, 그렇다면 내가 투자한 종목이 이 5가지 이유 중에 일단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잘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알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 어떤 이유로 하락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었던 기업의 실적이 예상과 다르게 저조한 경우에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가장 최근 이슈를 보여드리면 한 달 전쯤에 디즈니가 최악의 어닝 쇼크가 있었다, 디즈니 플러스 별거 아니었나,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디즈니의 주가 차트인데요.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잖아요. 디즈니 같은 우량 기업도 실적이 안 좋으면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는데, 성장주들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면 이 주가 조정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투자하는 경우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적어도 이 싼 가격에 산 건지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산 건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비싸다고 생각했었던 기업이 유니티나 슈리딩거 같은 기업인데요. 자, 먼저 유니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유니티도 주가가 한 200불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돼서
한 140불 정도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로는 한 35% 정도 가까이 빠진 상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니티 같은 경우도 뭐 메타버스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으로 많이들 또 불리우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고, 저 역시 유니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물량보다는 유니티를 많이 사지 않고 있었어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뭐 140불, 100불 막 이 근처에서 뭐 샀었는데, 주가가 뭐 한 200불 정도 되니까 저는 이제 제가 살려는 물량만큼 못 사서 좀 속상한 상태였었죠. 또 한편으로는 유니티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도 잘 될 기업인지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막 과도하게 상승하는 건 너무 이성보다는 좀 감성적인,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심리에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추격 매수는 안 하고 있었고, 최근에 주가가 한 140불 정도로 하락해서 다시 조금 더 담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가 5번째 경우인 거죠. 기업이 유망하다는 부분과 그에 맞는 적정한 또 주가라는 게 있는 건데, 너무 과열되어 있었던 경우. 그래서 내가 투자한 종목이 이 첫 번째 이유부터 5번째 이유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5가지 이유 중에서 어떤 이유인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보실 거는 나는 어떤 투자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단기 매매를 위주로 하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단타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10년 뒤, 20년 뒤 나의 노후를 생각해서 정말 유망한 기업들 또는 ETF를 계속 장기 투자를 하면서 어떤 자산의 개념으로 계속 가져가는 사람인지,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차익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업의 가치가 점점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미리 공부하고 알아보면서 좀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2가지 유형에 따라서 또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유니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한 200불 근처 갔을 때 단기적인 과열 구간이다 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할 수 있겠고, 저는 200불까지 갔다고 해서 매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들고 있었고, 추가 하락하면 더 이제 살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유니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또 조언을 다르게 해줄 수도 있겠죠. 어떤 종목에 물렸는데 어떻게 하셔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판단하시는데 제가 좀 도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상승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지금 물린 상태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엑셀 자료는 제가 우리 EPD한테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한번 플랜을 한번 잡아보라고 포트폴리오 양식 템플릿을 제가 준 건데,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투자 이유를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왜 투자했는지. 제가 지난주에 구독자 30만 명 달성 기념으로 인생에서 바닥 3번 찍어본 썰에 대한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 투자 이유가 돈이 목적이 되면은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목별로 내가 이 종목에 왜 투자를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지 내가 매도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지 뭐 그런 전략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투자했는지를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보시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목표 투자 금액을 정해보시고 현재 얼마까지 투자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메모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랑 투자 기간까지 한번 정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여러 뭐 유튜브 영상들도 보시면서 나는 오픈도어라는 기업의 투자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잡았고, 뭐 예를 들어서 목표 주가를 50불로 잡았다. 그러면 왜 50불로 잡았는지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픈도어의 3년 뒤 뭐 예상 매출과 실적이 이렇게 될 것이고, 뭐 시장 점유율은 이렇게 늘 것이고, 지금은 적자 기업이지만 3년 뒤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뭐 매출이나 순이익 성장률은 연평균 이 정도의 성장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나는 오픈도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뭐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뭐 목표 주가를 뭐 예를 들어서 50불로 하겠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 기업에 투자했던 그런 이유에 이 기업이 계속 부합하고 있는지, 이 기업의 뭐 경영자나 이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성이 처음에 내가 투자했었던 그 이유에 부합하는지, 또는 분기별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시장이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를 잘 지켜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내가 물린 상황에서 매도를 할지 아니면 지금은 세일 기간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추가 매수할지,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주식 계좌 보시면서 손실률이 마이너스 30%, 속상해, 이렇게 해서 감정적으로 막 대응을 하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막 내 종목, 내가 산 종목은 마이너스 30%인데 막 또 다른 종목 오르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막 사람 마음이 또 이거 지금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
팔고 저 종목으로 갈아탈 걸, 후회된다, 막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사람 마음이. 근데 또 신기한 게, 또 내가 갈아타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은 또 마법같이 또 상승하잖아요. 그리고 좀 참 신기하게 내가 갈아탄 종목은 다시 하락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그 투자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메모를 해보시면서 내가 처음에 이 기업에 왜 투자했는지 그런 초심을 좀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알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너무 유망해서 나는 이 기업에 너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주가가 굉장히 비싸다, 한마디로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다, 이걸 내가 알고 투자한 건지, 그것도 모르고 투자한 건지, 그러니까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모르고 투자한 건지, 아니면 어떤 종목은 주가가 너무 저렴한 거죠. 와, 이거 진짜 싸다, 왜 이렇게 싸지? 그러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니티 같은 기업은 굉장히 비싸다, 근데 비싸지만 난 그래도 사고 싶어, 이 기업은 앞으로 정말 잘 될 거야,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도 있을 거고. 최근에 제가 분석했었던 기업 중에 양자 컴퓨터 유망 기업에서 아이온큐라는 기업도 있었잖아요. 물론 저도 조금 투자를 하긴 했지만 저도 수익률이 좋았어요. 한 투자하고 한 2달, 3달 만에 막 수익률이 10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주가가 빠졌는데, 아이온큐 같은 기업도 아직 실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굉장히 좋게 봤기 때문에 저도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갑자기 단기간에 또 주가가 상승해 버리니까 원래 사려고 했었던 물량이 있었는데 추가로 더 이제 매수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최근에 좀 주가가 하락하면서 다시 좀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알고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저희 구독자분께서 문의하신 오픈도어나 오퍼패드나 진로어 같은 제가 최근에 분석했었던 오퍼패드 포함해서 프롭테크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프로퍼티 테크놀로지, 그래서 중개인을 거치지 않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또 아크인베스트도 아마 이 기업들 중 한 기업에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기업들도 보시면요, 진로우나 오픈도어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11월 2일과 10일에 했었는데, 진로우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했었고,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EPS 부분이 시장 예상보다 좀 더 안 좋게 나왔고요, 매출은 조금 더 상회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실적에 대한 부분, 이렇게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기업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기대감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시면서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해보시면서 적정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며칠 전에 이 영상, 월가에서 내년에 최대 60%를 상승한 종목, 이 영상을 다루면서 이 오퍼패드라는 기업에 조금 투자를 해봤거든요. 제가 투자한 이유는 제 판단에는 주가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나 EPS도 시장의 예상보다 잘 나왔고,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또 전환되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서 소량 투자를 해봤었는데, 이 프롭테크 기업들의 데이터를 한번 제가 만든 템플릿에 넣어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의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잖아요. 진로우도 그렇고 오픈도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의 이 기업들의 성장성 대비 지금 현재 주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진로우나 오픈도어에 투자 안 하고 오퍼패드에 투자를 한 이유는, 일단 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진로우 같아요. 진로우가 매출 볼륨은 가장 크더라고요. 매출 볼륨은 5빌리언 달러로 가장 큽니다. 그 다음이 오픈도어고 그 다음이 오퍼패드인데,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런 플랫폼 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 시장에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플랫폼 기업은 시장을 장악한 그 1등 기업만 살아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분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진로우에 투자를 안 했었던 이유는, 물론 자세히 공부는 못 해봤지만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2023년에 예상하는 이 매출이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이렇게 되겠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2022년 예상 매출 대비 2023년 예상 매출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게 진로우의 어떤 수익을 인식하는, 매출을 인식하는 방식이 뭐가 바뀌어서 그런 걸지, 어떤 다른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상태에서 이렇게 향후 컨센서스 데이터가 안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저는 좀 부담스러웠었고요.
있고요.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 정도 매출 볼륨이 나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업이익을 못 낸다는 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반면에 오퍼패드 같은 경우는 매출 볼륨은 훨씬 작지만 그래도 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좋게 봤습니다. 뭐 이건 제 이유니까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그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고 틀리냐의 그 문제는 다음 문제고, 나의 기준이 있고 나서 내가 이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내 생각이 맞았다 또는 틀렸다, 이렇게 복기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복기를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주식 투자의 내공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 확고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내 주식이 물려서 정말 막 잠도 안 오고 막 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분들에게, 제가 예전에 사업하면서 정말 막 부채가 막 30억이 넘어가고, 왜냐면 제가 400만 원으로 창업을 했는데 부채가 30억이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고 정말 작게 시작했는데 회사가 정말 파산 위기까지 가고 부채가 30억이 넘어가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막 밤에 잠도 못 잤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구독자 30만 그 영상 때 제가 이제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불면증 때문에 이제 밤에 잠을 깨게 되면 보통 이제 TV를 많이 봐요. 잠이 안 오니까. 근데 이제 밤에 자주 했었던 그 영화 중에 영화 신세계 아시죠? 예, 신세계에서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배우 황정민 씨가 이렇게 습격을 당해서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정재한테 한마디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이때 이제 황정민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선택해라. 그래야 네가 살아. 치즈 버셔. 이정재한테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네가 산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정재가 경찰 출신이면서 이 조직폭력배 그 조직에 이제 잠입을 한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경찰 조직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경찰 조직에서는 계속 남아있으라고 하고 조직 내에서는 계속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 약해지고 막, 그런 배우 이정재 씨의 그 마음이 저랑 그때 되게 비슷했었어요. 저도 뭔가 막 사업도 너무 힘들고 막 벗어나고 싶고 막 돈은 더 이상 구할 데도 없고 미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힘드니까 점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 황정민 씨가 네가 살려면 마음을 독하게 먹어라.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정재의 정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정재가 결단을 내리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을 알고 있는 경찰 조직들을 다 제거하고 본인이 이 조폭 세계의 오너로 딱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이 장면, 네가 살려면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된다는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마음 약해지면 안 되고 정말 독하게 먹어야 된다. 정말 눈가를 다시 부릅뜨면서 독한 마음을 먹어야지 내가 산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주식을 하면서 물려있는 분들 굉장히 막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마음을 독하게 먹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대로 내가 이 기업에 왜 투자를 했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런 것들부터 체크를 해보시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신세계 영화까지 잠깐 가져와 봤는데, 혹시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한번 보시면서 마음을 굳건히 다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 영화여서 영화까지 같이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부 채널 게시판에서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유료 정보를 공유해드리거나 종목에 대한 제 생각을 친한 지인에게 얘기하듯이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이건 비싼 것 같아요 라거나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한 것 같아요 와 같은 이야기를요, 미주부 채널 가입 방법은 미주부 채널 홈에서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치맥 3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후원 개념이기 때문에 등급별로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채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미주부의 모든 영상은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